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말싸움, 웃으며 쉽게 이기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갈등을 피할 수 없죠. 갈등이 있으면 이제 언쟁도 하게 되고 말싸움도 하게 되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누구는 이제 굉장히 쉽게 넘어가고 누구는 굉장히 막 그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서 아예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을 이제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니까 언쟁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잘 제대로 해서 사이가 더 좋아지게끔 이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말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덮어두지 않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아직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전초전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를 계속 묻고 덮어두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덮어두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나 고통을 묻어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부모님이 그렇게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막말을 한대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참고 있는데 그에게 너무 이제 세월이 오래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걸 또 남편이 그냥 방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도 이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부모이기 때문에 덮어둔다. 그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갈등을 제대로 푸는 방법이 아닌 거죠.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도 꼴 보기 싫어지는 거고 결국에 이제 시부모님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스탑.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비난하지 말고 내가 괴로우니 도와달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전화는 더 이상 이제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서운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덮어두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갈등이 인신공격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느낀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모나 남편이나 그런 가족들을 막 인신공격하는 게 내가 이런 소리 들었으니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정치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는 것도 뭔가 하면 그게 전부 다 그런 갈등이 인신공격, 너무 당연하게 인신공격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뭐 개판이네, 뭐 환멸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고 계속 충돌할 때마다 그 의견을 좁히는 데 집중해야지 어떤 이제 인신공격은 정당화된 게 아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자기 수준을 막 떨어뜨리면서 남을 모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남을 막 비꼬고 남을 모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동료랑 이제 어떤 그런 막 일 때문에 싸우면서 말싸움이 났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야, 그래, 낙하산이 다르긴 다르다. 이뻐서 끼고 도니까 눈에 넌 보이는 게 없니? 라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나조차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을 겪을 때 남을 모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뭐 식당이나 백화점 이런 데서 옷가게에서 점원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막 행패 부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막 그런 욕설을 막 쓰거나 어떤 이제 자기한테 어떤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래서 상대를 모욕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자, 이제는 말싸움이 났어요. 결국에 말싸움이 났을 때 결국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안다는 듯한 표정. 남편이랑 이제 말싸움이 났다고 치고 동료랑 말싸움이 났다고 어느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안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서 뭐 아니야, 막 얘기 안 해도 알아, 다 알아, 막 이런 표정. 그런 표정은 결코 그 말싸움에서 이제 어떤 갈등을 화해시키는 어떤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다 알고 있어. 무슨 말 할지. 넌 나랑 게임이 안 돼. 어떤 이런 표정. 그러면 이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감정이 상했더라도 상대의 말을 이제 충분히 다 듣겠다는 어떤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탁 이제 기울이고 이렇게 팔짱끼는 굉장히 이건 이제 그 상대를 거부하는 어떤 자세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몸을 어떤 이제 기울이고 내가 당신 얘기를 정확히 듣겠어라고 하는 태도에서
정말 쉽게 이기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무기가 됩니다. 그런 태도가.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갈등이 관계없는 다른 문제로 확대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할 때 이제 그 남편이 술만 먹으면 일단 연락이 두절된다. 이런 거 갖고 이제 부부싸움이 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왜 연락이 두절되고 왜 전화를 안 받고 왜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전화를 해주지 않고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명절 얘기 나오고 뭐 나를 언제 기분 나쁘게 했다는 얘기 나오고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는 왜 그따위 태도냐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확대되면 그러면 이제 그 말싸움은 어떤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갈등이 이제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비집고 딴 데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 원래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는 술 먹고 연락 두절되는 거 이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이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절대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야. 이러면 이제 이렇게 안 하면 끝장이야 같은 어떤 그런 상대를 위협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끝이야. 한 번만 더 술 먹고 연락 끊기면 새벽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도 한 번만 더 학원 안 가면 너 집 나가. 학교 안 보내. 이런 막 극단적인 얘기. 회사에서도 한 번만 더 이따위로 일정 마음대로 변경하면 그땐 진짜 너 안 본다. 막 이런 직장 상사 후배한테 어쩔 건데 진짜 안 볼 수도 없는 건데. 근데 또 그렇게 변경하면 그러면 안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나만 실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웃겨지는 거예요. 절대로 뭐 이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회사를 그만둬 사직서 써와 뭐 이렇게 하면 이혼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뭔가 하면요. 무례한 몸짓 언어, 모욕적인 비언어 수단을 이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왜 말싸움 하면서 상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위아래로 이렇게 막 훑어보는 사람들이죠. 위아래로 훑어보고 막 삿대질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경멸의 시선으로 이렇게 탁 눈 내리깔고 막 쳐다보고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 거나 어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말싸움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냥 또 깨지게 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야지 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몸짓 언어는 대단히 이제 독이다. 이제 이걸 이제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뭔가 하면 상대의 말을 이제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가 끝까지 듣지 않고 중도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그건 아니지. 듣기 싫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탁 토막쳐면 상대의 반감이 확 올라가고 열이 확 퍼져서 더욱더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이게 절대 말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그래야지 이 갈등의 해결점이 나오고 그 어떤 해결을 주도하는 건 내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또 볼까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뭐 이런 얘기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를 했을 때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진 사람, 난 이긴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팀끼리 회의한다고 치자고요. 얼굴 빨개지고 막 언성 높아지고 막 내가 소리 질러야 이제 이게 힘세고 이기는 거야라고 하는 건 다 착각이에요. 하수. 점점 목소리를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제 언쟁이 시작되면 내 목소리 톤을 점점 다운시킨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나는 점점 더 냉정해진다. 이렇게 해야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주도권을 주려면 내가 흥분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고 점점 더 냉정해지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7번째 볼까요? 절대로 대화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전화를 끊지 않는다. 도중에 나가면 안 돼요. 도중에. 왜 이제 그 전화로 막 싸우다가 전화기 탁 끊어버리는 사람, 먼저 끊어버리는 사람이 지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 상사가 이제 막 뭐라고 막 후배 직원 욕하고 전화 팍 끊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정말 그 하수, 정말 그 이기지 못하는 어떤 갈등에 있어서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 상사겠죠. 왜냐하면 그런 후배나 부하 직원이 더욱더 반감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 중에 이제 막 박차고 이제 뭐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흥분한 것 같으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어. 관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좀 이야기할까?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기, 박 과장님,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싸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갈등의 어떤 표현인데요. 그런 갈등의 표현을 할 때 결국 해결하는 게 이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이제 말싸움이 났을 때 결국 이기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이제 이 7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키면 결국에 갈등이 해결되고, 이제 내가 어떤 그런 해결자로서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